아마 연예인들 통틀어서 저처럼 오디션 프로 대회를 많이 나간 연예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DSP 뭐 대성 기획이라고 네. 해서 되게 굉장히 큰 음반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장님께서 연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연기냐? 너 목소리 좋다. 가수 해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야. 마지막 열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거를 안 되면 저는 이제 배달하는 직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때 나이가 35이니까 나들에게 모두 드리리 네. 이 노래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었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우리 영웅이랑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까지도 팬분들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K-팝 참참을 찾아주신 가수분, 바로 트로트의 류지광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굴 속에 사는 사나이 가수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K-팝 참참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봤지만 이게 음악 평론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없어서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또 보게 됐습니다. 네. 류지광님은 제가 미스터 트롯에서 네. 이명웅과의 1대1 데스매치 네. 이후로는 제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챙겨봤습니다만 네.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 정말 기억 속에 확 들어있던 분인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네. 목소리가 정말 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K-트로트의 매력을 네. 또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 류지광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근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트로트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저를 알린 후로 이제 5년이 지났어요. 네. 5년이 지나서 20년의 무명 생활을 그때 못했던 일들을 5년 동안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나라도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었고 그렇죠. 했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예, 그런 일을 다 견디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우리 팬분들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긴 무명 시절을 네. 보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슈퍼스타 K3도 그쵸, 나가셨고 나갔었고. 정말 많은 경연 프로그램에 네. 출연을 하셨는데 네. 결국 이제 미스터 트롯으로 네. 대중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드디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을 네. 좀 많은 분들에게 그쵸. 알리고 있는 현재 류지광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쵸. 그 돌아보면 정말 긴 얼마나 많은 제가 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5년 동안 원하는 음악을 해오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좀 류지광님의 음악 여정을 돌아본다면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앙인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있고 정말 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 장르, 여러 어떤 분야를 도전을 하면서 또 끝이 안 보이잖아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다 다른 장르를 이렇게 수년간 도전을 하면서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정말로 지금을 위해서 과정이었구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아마 연예인들 통틀어서 저처럼 오디션 프로 대회를 많이 나간 연예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기억하시기로는 네. 총 몇 회 정도 제가 나가셨나요? 2009년에 미스터 월드 코리아 네.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미스터 월드 3개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나간 게 이제 슈퍼스타 K3 때가 200만 명이었었거든요. 참가자가. 그때 이제 탑10 전에 떨어졌고 그 후에 SBS 슈퍼모델 2012년에 탑7 수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스페싱은 이제 신앙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팬텀싱어 시즌 1 이때도 준결승 전에 떨어졌고 마지막에 이제 도전한 게 미스터 트롯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3위를 했죠. 야 정말 많이 네, 출연을 정말 하셨고 많이 그 미스터 월드 영상은 제가 또 봤습니다. 네. 과거에 류지광님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경연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도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냥 동네 노래방 수준이죠. 그냥 뭐 우리 때 저랑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방 깨기라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저 친구랑 친한 친구랑 막 노래방 다니면서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연기를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를 키워주시던
대표님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DSP 뭐 대성 기획이라고 네. 해서 되게 굉장히 큰 음반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 사장님께서 연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연기냐? 너 목소리 좋다. 오. 가수 해라. 어.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19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왜냐면 노래를 뭐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가수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춤도 춰야죠. 노래하면서 춤도 춰야 되죠. 방송도 해야 되죠. 이게 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4번이나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거든요. 남 앞에서 막 얼굴 뻘개지고 뭐 노래하라 그러고 아우 막 이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하면서 뭔가 발전을 하고 매력을 느끼고 내 소질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매력을 느끼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국 경력의 가장 큰 네. 전기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쵸. 봐야죠. 이게 정말 스토리가 길지만 마지막 열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거를 안 되면 저는 이제 배달하는 직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때 나이가 35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새벽에 부모님 일 나가시는 게 보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고 마음적으로 이거 떨어지면 그냥 평범하게 정말 접고 깔끔하게 접고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로트를 처음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뭐 해봐야 뭐 노래방 가서 뭐 태진아 선배님의 노래 뭐 네. 당신은 나의 뭐 이 정도 부르는 거지 정통 트롯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안 어렵지? 그러니까 안 어렵다는 게 쉽게 생각했다는 게 보다는 너무 편한 거예요. 트로트가 왜 이렇게 나 편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여서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죠. 그냥 저는 밥벌이 할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나간 거라서 근데 항상 내려놓으면 이렇게 찬스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아니 근데 표현의 방식이나 어쨌든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이나 트로트를 불렀을 때 나에게 좀 더 편안하다. 네, 너무 편했어. 뭔가 내가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잘 실리지? 그쵸, 네, 그쵸.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니까 이 트로트가 맞았던 것 같아요. 트로트는 왜냐면 한도 있고 그렇죠. 약간 좀 시적이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제가 뭐 트로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만나본 트로트 가수분들과 네. 또 작곡가분들 공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결국 과거의 경험, 네. 그것도 힘들었던 경험, 맞아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맞아요. 있어야 트로트가 매력을 발산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시다가 결정적인 것은 네. 이제 저도 알고 있는 네. 호기롭게 네. 이명웅님에게 네, 그쵸. 1대1 데스매치를 신청을 하셨죠. 그때가 사실은 이제 저를 알린 정확한 시점이라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이 노래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었고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나는 이런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우리 영웅이랑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팬분들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쟤네들은 단순히 경쟁하러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멋진 네. 남자들의 우정과 의리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경연이 아니라 이제 네. 축제를 즐기는 정말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고요. 그쵸. 네, 유튜브에서. 네, 그리고 또 엄청난 화제를 계속해서 류지강님 하면 네. 계속해서 회자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사실 많은 것이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경제적인 상황이죠. 네. 저는 35살까지 잔고에 진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었어요. 항상. 항상. 뭐 그 전에 팬텀싱어로 돈 벌면은 뭐 몇십만 원 벌고 뭐 1, 200씩 벌면은 다 나가고 나면은 뭐 항상 10만 원, 20만 원.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과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입을 이제 갖게 된 거. 그게 가장 크고 그거를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평생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자식 하나에 올인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거를 빨리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심근경색을 2번 쓰러지셨죠. 스탠스가 2개 있죠. 당뇨에 있죠. 어머니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맨날 치료받고 다니시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빨리 그만두게 해드려야겠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것만으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진짜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무대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네. 이렇게 박수 받고 사랑받는 이래서 정말 변치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정말 활발하게 가수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렇죠. 또 오랜 꿈을 이루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하루하루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의 가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다.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상황에 계신 분들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런 삶의 궤적이 노래할 때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시나요? 전에는 오디션 이렇게 도전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항상 무대에서 막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막 이런 너무 막 그 딱딱한 네, 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오디션 프로는 실수하면 끝이니까 너무 막 이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옛날에 4, 5년 전 했던 무대를 보면 아휴 힘 좀 빼고 하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필사적이니까. 그냥 생존을 위한 무대.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제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린다는 마음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즐겁게가 어딨어요. 하긴 그 오디션 전에는- 프로는 이거예요. 무조건 잘해야 돼. 네. 1등 해야 돼. 이런 느낌인데 무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힘도 다 빠진 것 같고 너무 웃으면서 재밌게 농담도 하고 소통하고 네. 이게 지금이 진짜 이제 가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KBS에 출연하셔서 이제 노래하고 하는 무대 영상을 봤는데 네. 정말 춤도 잘 추시고 뭘 잘 노래도 춰. 너무 아니, 율동 네. 율동 안무라고 아. 하죠. 안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율동 치고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던데요. 네. 안무죠 안무. 어쨌든 행복한 유지광님의 네, 네. 모습을 팬분들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네, 아닐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노래 가운데서 좀 언급하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뭐 이제 제가 워낙에 공연이 좀 신나고 트로트는 네. 이런다 보니까 뭐 똑같은 사람 이런 곡으로 이제 거의 메인으로 오프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발라드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 얘기는 비로소라는 노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애절한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꾸만 그대 생각나, 외로운 밤 그리운 너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알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CM 음반도 있다 보니까 CCM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네. 최근에 G.O.D 김태우, 그다음에 에일리, 김조한, 이제 범키, 뭐 저기 박지현 형님이랑 같이 참여한 이제 CCM들도 있고 제 솔로 CCM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네. 보여주고자 노력하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도전들이 헛되지 않다는 걸 이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여러 장르를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였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트로트라는 무기도 장착을 하신 거니까 네. 거기다가 R&B적인 네네. 기반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서 좀 대중과의 소통하는 방법 같은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많이 익히셨을 것이고 저는 음악은 무조건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좋다고 해서 그 둘레 안에 갇혀 있으면 물론 본인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가 추구하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본인도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거고 그 성공이 나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저는 항상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가장 큰 대표곡이라면 역시 5호선 여인이 있겠죠. 그래요? 네, 5호선 여인 굉장히 인기 네. 있지 않습니까? 또. 제 트로트 데뷔곡이어서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 노래는 네. 이제 트로트 데뷔곡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가끔 이렇게 팬들 만나 뵈면은 오우선 형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런 거. 요즘에 그거 활동 안 하는데 초반에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디선가 다 노래를 들어주시는구나. 네. 그러면 갑자기 막 또 열정이 막 트로트에 대한 뜨거워지죠. 열정이. 막 갑자기 예. 막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뭐 이 노래는 어쨌든 트로트로 데뷔하신 유지광님의 네. 좀 상징적인 노래니까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안 해본 장르가 사실은 약간 그런 라틴 계열의 뭐 리키 마틴의 노래라든지 네. 막 딱 노래 부르는 순간 막 약간 축제 같잖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밴드 음악 예, 제가 락 발라드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민진 작곡가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는데요. 그럼요. 뭐 네. 이제 발매 시기가 맞춰서 작곡가님이 또 락 발라드에 대한 있죠. 애정과 매력을 있죠, 엄청 있죠. 보여주시기 때문에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방에 이런 산골짜기 정말 외진 곳에 가면은 그분들이 저 하나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연예인들 가수들 언제 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몸이 좀 고되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